자, 증명의 기본 원칙. 자, 첫 번째,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자, 우리 형사법 제307조는 범죄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의 지멋대로 하는 재판은 허용되지 않는 거죠.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 재판하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 사실을 인정할 때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의 보시고요. 사실 인정. 이때 사실은 범죄 사실을 말하죠. 그리고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를 말합니다. 이 적법한 증거 조사라 했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됐고. 자, 증명을 갑니다. 자, 증명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엄격한 증명이 있고 자유로운 증명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엄격한 증명이라 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있고입니다. 있고, 고입니다. and입니다.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 이 두 가지를 모두 구비했을 때 엄격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and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로운 증명이 됩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증거 능력이 없다 했잖아요. 웬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거나 또는입니다. 또는이란 말은 오하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증거조사 방법을 거치지 않은 것 우선 거쳐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격한 증명이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구비해야 되는 것이고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없거나 둘 다 없거나 그러면 자유로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유로운 증명을 할지라도 법관의 확신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엄격한 증명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확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없지만 증거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쳤느냐 이 점에 있어서 엄격과 자유로운 것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이고 확신에서는 차이가 없다. 자, 그것이 밑에 나와 있네요. 증거 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의 방법에 있어서만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똑같아요. 이 두 가지 이 엄격이 된 자유로운 증명이든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을 요한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지만 여기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증명의 정도 나와 있죠. 증명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방금 법조문에서 보았듯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를 요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판례도 여기 보시게 되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말한다. 그쵸? 인 것이고 위에 보시게 되면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을 요한다 하면 틀려요. 요거 갖고는 안 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를 요한다. 됐나요? 됐습니다. 자, 출제가 좀 몇 번 좀 많이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도 보시게 되면 거의 같은 판례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기 두 번째 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그쵸? 이 정도면 되는 것이지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의해서 뒷받침될 것. 동그라미 1번입니다. 두 번째, 피의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 관련해서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도 밑줄 쫙 끄시고 동그라미 2번. 자, 마지막으로 단순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깔 달리해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 밑줄 그으시고 X 요거까지 포함시킨다면 틀려요. 출제가 많이 됐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의할 것 그리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 관련해서 파악한 이성적 추론의 그 근거를 둘 것. 이 두 가지만 구비하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줄에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네, 됐나요? 네, 됐습니다. 올해 일반 경찰에도 나온 적이 있죠.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역시 합리적 의심 얘기 나와주고 있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요한다. 그리고 이것은 엄격한 증거를 요한다. 그리고 검사의 증명이 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까지 미쳐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을 때에는 이것은 아무리 유죄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고, 자 여기까지 일단 끊어보세요. 여기까지 한 문제짜리고요. 자 한편 그랬죠, 한편. 자 여기서 간접사실 또 나옵니다. 간접사실 인정 역시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 간접이든 직접이든 다 똑같아요. 간접이든 직접이든 역시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요하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논리와 경험칙에 의해서 뒷받침될 것, 이게 3번입니다. 됐나요? 이제 간접사실 요건 다시 한번 합리적 의심이 허용되지 않을 증명을 요할 것, 서로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될 것,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뒷받침될 것을 요한다. 됐습니까?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엄격한 증명을 봅니다. 엄격한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빡세게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 증거조를 거쳐야 된다 했는데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빡세게 증명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일단은 범죄 사실 있죠. 이 범죄 사실은 빡세게 증명해야 됩니다.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범죄 사실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형법 배우신 분들 쉽잖아요.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플러스 책임, 이 세 가지 모두 구비하게 되면 그게 범죄 사실 되는 거잖아요. 자, 이 구성요건에는 이렇게 구성요건 해당 사실에는 뭐가 있어요? 객관적인 것이 있고 주관적인 것이 있잖아요. 형법을 배우신 분들은 이쪽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 형법을 배우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그치? 타직렬들 중에서 형법 배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약간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범죄 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를 구비하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요건에는 객관적인 것이 있고 주관적인 것이 있다.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빡세게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뭐가 있습니까?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죠. 등이 전부 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그리고 일시, 장소 이런 것들 전부 다 객관적 요소가 되죠. 우리 야간 주거침 절도할 때 일몰 시간, 일출 시간 이런 것들 빡세게 증명해야 됩니다. 교사의 사실, 범죄 사실이죠. 술의 액, 객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빡세게 증명합니다. 알리바이가 존재한다, 부존재한다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빡세게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 폭처법상의 단체 구성죄에 있어서 범죄단체 구성 가입 행위, 그리고 워드마크 공식에 있어서 음주량, 그 전제가 되는 음주량, 몇 병 마셨는지, 몇 시에 마셨는지, 몸무게는 어떻게 되는지, 평소 음주 주량은 어떻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빡세게 증명합니다. 횡령죄가 되려면 타인 재물 보관자가 그 재물을 이미 처분하거나 반환 거부하는 것이 횡령죄가 되는 거잖아요. 횡령죄가 되려면 반드시 타인 재물 보관자라는 주체가 인정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보관자라고 하는 것은 위탁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전을 위탁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위탁한 그 목적과 용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빡세게 증명합니다. 횡령한 가액이 특정 경제범죄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 그쵸?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나와줘야지 특가법일지 형법일지가 정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도로법상에서 말하는 적재량 측정 요구 이런 것들 전부 다 빡세게 증명합니다. 이것은 따옴표 해놨죠. 따옴표 있기 때문에 법조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조문이 있다는 것은 구성요건 존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빡세게 증명합니다. 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역시 마찬가지로 빡세게 증명합니다. 엄격한 증명이 대상되는 것이다. 그 예가 이제 뭐가 있어요? 고의, 과실, 목적, 영덕의사 이런 것들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의 예시가 되잖아요. 전부 다 엄격한 증명이 됩니다. 자, 판례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숙지가 되었을 때 판례 공부하면 판례가 아주 쉽잖아요. 자, 여기 이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판례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구성요건, 그렇죠? 여기도 구성요건이죠. 구성요건이고요. 빡세게 증명합니다. 자, 또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워드마크 공식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주량, 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 정도 이런 것들 빡세게 증명합니다. 교사 사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수뢰액 말씀드렸고요. 횡령죄에서 위탁관계 말씀드렸습니다. 단체 구성죄에 있어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구성했는지, 가입했는지 전부 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빡세게 증명합니다. 횡령죄에 있어서 특정 경제범죄의 기준이 하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그 하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하한 금액 미치면 형법이겠지? 하한 금액을 넘으면 특경 범죄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빡세게 증명합니다. 적절한 측정 요구 말씀드렸고요. 범죄 일시 말씀드렸고, 군인 신분, 민간인이 군에 입대해서 군인 신분을 취득했는가, 이런 부분. 군인 신분 취득하면 군형법 적용되겠죠? 군인 신분 취득하지 않으면 일반 형법 적용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인 신분 취득했는지 아닌지는 빡세게 증명합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설명드렸어요. 다시 한번 쭉 올라가서 요 1번 판례가 또 잘 나오는데요. 요 1번 판례를 보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구성요건 해당 사실은 빡세게 증명한다. 자, 그 다음도 잘 나와요. 그 다음.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간접 사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보조 사실로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반대 해석하면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만이 간접 사실이나 보조 사실 인정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잘 나오므로 이 지문까지 같이 받으세요. 나머지 건 됐고, 됐어요. 쭉 보시고요. 자, 이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갑니다. 자, 공모나 모의 주관적이죠? 공모나 모의 주관적이고요. 합동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 주관적입니다. 범위 주관적이죠? 범위 역시 마찬가지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명득의사도 주관적이죠? 목적도 주관적이고요. 그래도 보복의 목적할 때 목적도 주관적 요소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합의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다음 이제 구성요건 끝났습니다. 위법성 가볼게요. 역시 위법성 빡세게 증명합니다. 책임 빡세게 증명합니다. 자, 원칙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위법성 추정되고 책임 추정된다라고 형법 시간에 배우죠. 그렇죠? 추정되기 때문에 이 추정을 깨뜨리려면 반증을 제시해야 돼. 반증을 제시하면 이 추정이 깨집니다. 이때 조각사유 위법성을 깨뜨리는 사유, 책임을 깨뜨리는 사유가 없어야 돼. 없을 때 위법성이 인정되고 책임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존재는 빡세게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 있잖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이런 것들이 부존재한다는 점. 책임 조각사유 뭐가 있어? 심신상실, 심신미약 이것이 없다는 것을 빡세게 증명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 존재가 아니라 부존재입니다. 부존재를 빡세게 증명해야 됩니다. 자, 예외가 있죠? 이 예외를 좀 알아두세요. 자, 형법 배우신 분들은 쉬울 텐데 우리 명예훼손죄 배우죠? 형법 시간에 조각사유를 배울 겁니다. 그쵸? 우리 형법의 제 310조인데요.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를 배우는데 명예훼손죄, 명예를 훼손한 겁니다. 명예훼손한 것이 조각이 되려면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것이 이제 뭐였냐면 진실한 사실로 얘기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를 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구비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안 됩니다. 그게 조각사유야. 그쵸? 그래서 요 진실한 사실로 했다는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점, 이 부분, 이 두 가지는 빡세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자유로운 증명이야. 이게 예외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판례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파란 펜으로 진실 세모 치시고 공공 세모 치시고 이것은 빡세게 증명한 것이 아니라 즉 엄격한 증거가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이면 족하다. 왜 자유로운 증명이 족한지 아세요? 이 입증 책임, 내가 진실로 얘기했다, 공공이익을 위해서 얘기했다. 이것은 검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고인이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빡세게 증명할 필요는 없고 자유로운 심정으로 증명하면 족하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거증 책임을 검사가 아닌 피고인에게 전환시켜버렸기 때문에 입증 책임도 증명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고 자유로운 증명이면 족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됐고. 요 CF 해놨잖아요. 명예훼손 사실, 명예를 훼손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참고로 봐두시고 여기서 색깔 칠해볼게요. 이 두 가지는 자유로운 증명이면 족하다. 시험 출제 잘 되고요. 그 다음 처벌 조건인데 이 처벌 조건은 앞에서 봐보세요. 이 처벌 조건은 분명히 여기 보시면 이 범죄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했잖아요. 범죄 사실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요 세 개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처벌 조건은 범죄 사실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도 뭐다? 엄격한 증명을 요한대요. 이것도 여기 보시면 처벌 조건도 여기 범죄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죠? 범죄 사실은 아니지만 형벌권 발생에 직접 관련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수학자들이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처벌 조건에 예가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친족상들에 배우죠. 친족상들의 친족 관계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 친족 관계가 바로 뭡니까? 이 처벌 조건이죠. 사전 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중재인이 되었다는 사실, 이 되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벌했을 되지 못하면 처벌 못합니다. 그리고 파산 범죄에 있어서 파산 선고가 확정되었다는 이것. 자, 보세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친족 관계, 공무원 중재인이 되었다는 사실, 파산 선고가 확정됐다는 거. 요 세 가지는 처벌 조건에 해당되지만 판례 학자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단 말입니다.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형벌권의 범위에 관련된 사실인데 자 여기 원칙 나와 있죠. 여기 가중감면 요 가중감면 사실도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합니다. 엄격한 증명. 그 가중감면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누범정과 그렇죠? 상습범 그것은 가중사유죠. 가중사유고 미약 감경사유죠. 중진미수 필요적 감면사유죠. 불능미수 의무적 감면사유고 자수자복 그쵸? 의무적 감면사유죠. 이런 것들 지금 밑줄 그어놨죠. 누범정과 상습성 미약 중지미수 불능미수 자수자복 이런 것들은 가중 감면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형을 가중시킨다. 형을 감면시킨다. 깎아준다. 형을 높인다. 형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깐깐하게 증명입니다. 깐깐하게 증명을 해서 가중시킬지 감면시킬지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대충 심사하는 게 아니라 깐깐하게 심사를 해야 돼요. 자, 예외가 있네요. 자, 예외 체크하시고. 여기도 예외 체크했죠? 체크했습니다. 자, 심신장애의 유무라든지, 유무나 정도는 자유로운 증명은 족하다는 겁니다. 자, 심신장애가 있다, 없다가 유무잖아요. 있긴 있는데 정도는 프로티지는 몇 프로일까? 정도. 그쵸? 있다 없다 정도는 얼마냐? 이것은 자유로운 증명이 족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례. 이것은 법관이 판단하는 문제죠. 법관이 판단한다고 해서 법률적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깐깐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고 대충 증명하면 족하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증명이면 족하다. 판례 보시죠. 심신상실이었느냐 미약이었느냐 이걸로 할까 이것은 법관의 자유로운 증명이 족하다. 자, 됐나요? 법관의 자유로운 증명이 족한 것이 아니고 검사의 자유로운 증명이 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추징액의 인정에 있어서 이 몰수증 사유 이것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는 말은 자유로운 증명이 족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색깔을 이 색깔로 한번 해보세요. 이 색깔로 해주시고 진실, 공공, 자, 상실, 미약, 몰수 추징. 요것은 색깔 칠해서
자유로운 증명이면 족하다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뭐로 가야 돼? 나머지는 다 엄격한 증명으로 가야 됩니다. 엄격한 증명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일단 그걸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건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 색깔 칠한 부분 있죠?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색깔 칠해서 자유로운 증명이 족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뭐로 간다? 엄격한 증명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